지난 4일 오전 10시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이 걸프 해역을 지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납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규군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이란의 군대는 육군, 해군, 공군, 방공군으로 총 4개의 조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란을 집권한 라흐바르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특별한 무장친위대 사병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수비대이죠. 다른 군대가 국가를 지키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한다면 혁명수비대만큼은 이란 권력의 최정상인 대통령의 의지만을 따르는 특수한 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뜬금없이 한국의 민간화학 운반선을 납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에 이 소식을 들은 세계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심지어 이란 측에서 밝힌 납포의 이유는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해양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선박에는 7,200톤의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고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선박을 납포하게 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케미오는 이란 남부 반다라바스항에 억류 중인 상태인데요. 한국케미오의 선사인 DM쇼핑 측에서는 해당 선박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황당하다는 입장만 표명할 뿐입니다. 우리 배 이외에도 주변에 수많은 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배로 인해 해양오염이 되고 있었다면 벌써 신고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실제로 해당 지역은 중동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각종 물자와 석유 등을 운반하는 배가 무수히 많은데 만약 우리 선박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이미 사진으로 찍혀 세계의 언론에 도배됐을 것이고 환경단체의 반대 성명도 발표됐었겠죠. 우리 선사의 선박은 매년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외부 충격이 없는 이상 해양오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장 3개월 전에 검사를 했을 때도 새 것 같았고 심지어 그 배는 물을 버리는 것도 미생물을 걸러버릴 정도로 친환경화된 선박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태를 보고 이란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해상안전관리업체인 드라이어드 글로벌의 파트너 멀로 앤더슨은 이번 납포는 그동안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이용하여 보여준 전형적인 행위로 페르시아만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에서는 해당 소식을 전해들은 지난 4일 저녁 이란의 외교부 측에 공식적인 항의를 했습니다. 선원 전원의 안전 여부를 대한민국 측에 통지하고 불법적으로 납포한 선박 조기 억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국 정부 역시 이란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이란 정권이 계속해서 페르시아만에서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갈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에게 선박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동참한다. 라며 한국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편에 섰기 때문에 조만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미국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희생자가 된 것 아니냐며 이란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날을 세우는 국내 네티즌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의 핵합의 파기와 관련하여 수년 동안 갈등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며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시행하며 미국에 대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의 선박에 납포된 지난 4일 역시 이란이 자국의 지하시설에서 20% 농도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날입니다. 이에 미국은 본토를 이동시킬 예정이었던 니미츠 핵추진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에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의 선박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란은 이를 납포하여 미국을 협박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역시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자국의 선박이 많기 때문에 한국 선박의 납포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사들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이란에서 석유의 대금을 재촉해도 무시할 뿐인데 한국의 선박을 납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
구입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 아니야? 위안부나 강제징용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상의 임금을 내라고 협박하는 거야. 근데 이 건은 실제로 한국이 수입했던 원유에 대한 대금을 이란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니까 이란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이란이 지금까지 잘 참은 거지. 한국은 미국의 제재가 기회라는 듯이 이란에게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잖아? 라며 피해자인 한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이 한국을 욕하며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한국이 이란에게 석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약 7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긴 했지만 한국과 이란은 기존에 활발하게 진행해오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비단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이란이 거래를 할 때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대금을 이란이 나중에 빼가는 우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더욱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시키자 기존에 사용하던 우회 방식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란 중앙은행의 명의로 된 계좌들을 동결시켰고 이란은 이 돈을 빨리 달라며 현재까지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제재로 인해 날이 갈수록 외환위기가 심각해지자 한국에 대한 이란의 항의는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역시 미국 정부에게 이 동결 자금은 이미 거래가 된 것이니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였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에서는 이번에 이란이 한국의 선박을 납포한 것의 목적 중에는 한국에 동결된 석유 대금을 돌려받는 것도 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결국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있으니 한국은 그저 두 나라 사이의 대립에 의해 생긴 불쌍한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인 타나이 이란 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이란이 극적인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현재 이란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물품을 사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할 비용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국이 동결하고 있는 석유 대금을 코백스 퍼실리티에 사용한다면 미국의 제재 아래서도 한국이 이란에게 돈을 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도 예외 조항에 속하기 때문이죠. 즉, 이란도 한국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란에게 쉽사리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현재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박 납포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미국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국 케미오를 기습적으로 납포한 것이죠.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전후 배경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작정 한국을 비방하는 아둔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번 행동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선박의 납포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지역에 급히 청해 부대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대도 아니고 그 청해 부대가 이란에 대항하기 위해 왔으니 이란 국민들은 복잡한 심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020년 2월 1일 오후 5시 오만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박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선원이 탑승한 이란의 선박이었는데요. 때마침 근처에서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 중이던 한국의 청해 부대가 이들을 발견하여 즉시 구조작전에 나섰습니다. 고속단정 2척을 투입하여 상태를 확인했는데 이란의 선박은 엔진이 정지되어 표류 중이었고 식량은 전부 떨어져 모두가 아사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청해부대에서는 그 즉시 쌀 20kg, 500ml 식수 192개, 초코파이 96개, 초코바 60개, 과일 통조림 24개, 1.5L 이온 음료 6개, 선박용 배터리 2개, 1300L의 기름을 인도적 자원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죽다 살아난 이란 선원들은 10명 전원 무사히 고국에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이란의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란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극찬하는 기사를 한동안 계속 쏟아냈었죠.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심양면 베풀었던 논정을 받은 국가가 한국의 선박을 불법으로 납포하여 협박을 하고 있으니 이를 본 청해부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겠냐며 이란의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이란 네티즌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해부대는 단순히 따뜻한 부대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본디 부대의 창설 목적이 해외에서 위협받는 한국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청해부대는 막대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이번에 이란에 파견된 4,400톤급의 최영함은 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 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를 운영하는 항공대 장병 등 총 3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1년 1월 21일 진행되었던 아덴만 여명 작전과 같은 해 4월 21일 진행되었던 한진 텐지노 선원 구출 작전이 있겠죠. 아덴만 여명 작전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피랍되었던 사모 주올리오 선원 21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내 전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해적과의 협상은 일절없다는 방침을 주장하며 사모 주올리오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작전에 투입되었던 청해부대의 최영함은 원래 지부타항에 막 입항하여 정비와 휴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모 주올리호의 피랍 소식을 듣고 반드시 필요한 부식 적재와 유류 수급만 한 채 조속히 재출항하였죠. 소말리아 해적의 본거지에 당도한 최영함은 지체 없이 링스 헬기를 출격시켰고 K6 중기관 총을 이용하여 3명의 해적을 사살하였습니다. 한국군의 무자비한 선제 공격에 당황한 소말리아 해적은 지레 겁을 먹고 백기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해부대의 UDT 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사모 주올리호 근처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해적들은 비겁하게도 우리 대원들이 가까워지자마자 백기를 내리더니 그들을 향한 무차별 사격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UDT 대장 및 상사, 하사 등 총 3명이 총상을 입고 후퇴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청해부대와 소말리아 해적의 며칠간에 걸친 대치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2011년 1월 21일 결전의 날이 찾아옵니다. 여명이 밝아오며 경계가 가장 풀어지는 새벽 5시 청해부대의 링스 헬기가 출격하여 해적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함 소속 UDT 대원들은 조용히 사모 주올리오 내부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4시간 58분 동안 청해부대 대원들은 무장해적 13명을 제압, 5명을 생포, 8명을 사살하였고 그곳에 있던 한국 선원 8명, 인도네시아 선원 2명, 미얀마 선원 11명을 성공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복부 총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던 석혜균 선장 역시 빠르게 구출해내어 병원으로 이송시켰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 작전을 성공시켰던 대한민국의 아덴만 여명 작전입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청해부대라는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해적들이 생겨났습니다. 2019년 말에도 한국의 선박이 예멘 반군에 의해 납포된 적이 있었으나 청해부대가 출격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석방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모습을 보일 정도였죠. 이란의 국민들 역시 한국 청해부대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기에 생명의 은인이자 저승사자와도 같은 청해부대에게 대항하는 부대는 즉시 전멸하는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며 어리석은 행동을 보이는 이란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